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또 살아나고 있는 천연가스 이쪽부터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CME 쪽에서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유럽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관계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여기에서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에서도 관련주 가운데서 예전에는 GSE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더니 오늘은 대성에너지가 먼저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 띄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앞서서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직 좀 손실 구간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알려주시죠. 네,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오늘부로 가스 공급을 좀 중단하는 내용 때문에 지금 전일 장중에 천연가스 가격이 17% 정도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 국내 증시가 받아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좀 주도주였던 대성에너지와 GSE 그리고 경동도시가스가 오늘 급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과거에 미리 좀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실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좀 많이 했었고요. 아마 좀 빨리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 이후에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반등이 이렇게 24% 정도 나오더라도 원전까지는 좀 더 갈 길이 먼 이런 상황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 구간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반등이 나온 것은 맞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런 희망 고문보다는 저는 일부 비중이라도 좀 엑시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 이렇게 가격 계속적으로 급등락을 하지만은 처음에 형성했던 이런 고점까지는 웬만하면 좀 터치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테마주 같은 경우도 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 고점을 다시금 넘어서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져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금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확률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절대 보셔서는 안 될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수분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1일 트레이딩만 가능하지 홀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엑시트 조금 비중이라도 좀 줄여서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응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다음으로는 또 원자재 쪽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오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팜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계 급등을 하다가 이제는 또 급락하는 종목이 많고 오늘은 육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좀 다뤄주시죠. 네, 아무래도 곡물 가격 인상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곡물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료를 먹는 닭고기 가격까지도 함께 인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니커와 할인이 그 대장으로 해서 6개 종목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곡물 가격에 따라서 쉽게는 사그라들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이미 마니커와 할인이 많이 급등한 이런 내용을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는 그 내용 때문에 윗골이 달면서 지금 다시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61선과 좀 부딪히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이는 내용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시지만은 사실상의 바닥에서 올라온 거 감안하면은 2.5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3배, 5배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향유하기에는 조금은 공포감이 더 있지 않겠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대한 의견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시장이 정상화되는 국면만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테마주 성향의 이런 종목들에서는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방향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의 매매 패턴으로만 가져가시되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의 논리로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 테마주 아닌 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어제도 몇몇이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시세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8% 올랐는데 이것만 해도 참 근래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장에서도 셀트리온이 2.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라든지 제약도 나란히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합니다.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바이오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낙폭 과대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것 같고요. 특히나 대형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일제히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국정 과제에 이 바이오 헬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바이오 헬스의 이런 한류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표출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위해서 펀드를 또 조성을 하게 되고 그 감염병 이런 전담 치료 시스템을 구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펀드 구성을 하게 된다라면은 대형주 위주로 매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 정책과 방향을 함께 가기 때문에 최근 시장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지켜내는 이런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 과대로서 언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 대형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무려 38만 원, 뭐 37만 원 이런 때에서 14만 원까지 주저앉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마음 가볍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긴 세월 겪으면서 하락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8, 9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내려앉은 이런 상황이고요. 차트상에서만 보더라도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이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단순히 낙폭과대를 접근했을 때는 좀 물리게 되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정부 정책이 더해졌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단순히 국정 과제에 채택이 된 이런 섹터라는 이유로는 장기 홀딩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이 넘어서야 될 문제점들은 좀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관망을 좀 더 하셨다가 지지선이 좀 더 평탄화되는 작업을 보신 다음에 진입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책 모멘텀 받은 쪽으로 보시는군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강하다. 정책 발표된 지는 좀 됐는데 일단은 좀 시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해석해 주셨네요.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빅테크 투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가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피크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좀 긍정적인 신호를 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렸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부정적인 이런, EPS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실적 피크 기간에 방향성이 정해지면 내용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좀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을 때 구글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고 시간외에서도 5% 정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트위터 인수와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생겼지만 장중에 12% 정도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신흥국 시장까지 흔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실적 발표 아직까지 남아있는 종목들 있지만은 그 종목들까지도 좋지 않게 발표된다라 한다면 어쩌면 나스닥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양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지나서 모든 실적 발표가 끝난 후에 결정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의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는 것은 3차 하락 또는 4차 하락까지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불안 심리가 좀 더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5월에 금리 인상까지 맞이하면 좀 더 큰 폭의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나 종목 교체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조금은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관망하시는 태도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빠진다고 당장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경고 시그널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이야기 잘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BJ 마켓뷰였습니다.